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르누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의 성공 확률이 이제 P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트라이얼이 이제 독립인, 인디펜던트한 거를 반복을 하면 그게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이항분포를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복습을 해보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목적은 자, 1번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이항분포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몇 번 하느냐 n번을 하죠. n번 총 n번. 근데 이거는 픽스드 된 값이죠. 파라미터로. 그러면은 의미하는 게 뭐냐?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했을 때 x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x가 의미하는 거는 n번 중 성공 횟수겠죠. 그러면은 x의 값은 0부터 총 n번을 하니까 n번 다 성공일 수도 있으니까 n 사이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바이노미얼 분포고 그다음에 n이 1이면 이제 베르누이 분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은 뭐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은 이런 거죠. 음, 여기서 y라고 했으니까 y로 해볼까요, 저희도? rp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적는데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하는데 똑같지?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하는데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트라이얼 횟수가 고정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R번에 성공을 거두면 그럼 끝이 나는 그런 트라이얼이에요. 그러니까 R번 성공을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3, Y의 의미가 뭐냐? Y의 의미는 총 시도 횟수가 되겠죠. 음, 그쵸? 그러니까 실패 횟수, 시도 횟수죠, 시도 횟수. 갑자기 헷갈리네. 마지막에 실패 횟수, 네, 실패 횟수, 실패 횟수.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책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게 같다고 하더라도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의 PMF를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은 각 사건이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트라이얼이 성공을 하면은 확률이 P 실패를 하는 건 1-P가 될 건 이제 당연한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요때가 궁금하다고 하면 Y번의 실패 횟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총 Y 플러스 R번을 한 걸 거고 이 중에 마지막은 R번째 성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여기가 이제 성공이 되겠고 이 성공한 게 성공만 따졌을 때는 R번이째일 거고 전체로 따지면 Y 플러스 R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까지에는 사실은 이 전까지에 이제 이 성공이 R-1개 그다음에 이제 실패가 Y개가 뜨면 이 안에서의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러면은 이 PMF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총 P가 R번 나와야 되고 1-P는 Y번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배열이 마지막 거는 성공으로 고정이니까 그 첫 번째부터 직전까지 봤을 때 총 Y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 중에
뭐 y를 배열을 해 여기다 이제 y가 들어가도 되고 r-1 들어가도 되겠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해진 게 바로 PMF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y는 얼마냐? 범위가 어떻게 되냐? y의 범위는 0, 1, 2 이렇게 이론상 무한대로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y가 0이라는 소리는 계속 성공만 연속으로 r번 나오고 끝났다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다음에 뭐 엄청 많이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r번의 성공 거두기까지. 만약에 p가 엄청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 공식 1-p의 마이너스 r승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테일러 시리즈를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x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p, a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r을 넣은 그런 형태고 테일러 시리즈 알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뭐 n팩 xn승 f 이렇게 적죠. 이게 이 맥클로린이죠. 네. 테일러 시리즈인데 이제 a가 0일 때. 예.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중간에 요런 형태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 공식을 갖다가 쓰니까 이렇게 MGF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이제 한 번 미분해서 0 넣으면 평균이 나올 거고 두 번 미분해서 0 넣으면 세컨드 모먼트가 나올 테니까 익스펙테이션과 베리언스를 다 구할 수가 있겠더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냥 이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인데 지오메트릭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서 R이 1번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번 딱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PMF를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Y가 의미하는 게 총 몇 번 실패를 했느냐. 왜냐하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의 케이스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니까 의미는 똑같겠죠. 몇 번 실패를 했느냐. 그러면은 얘는 한 번만 성공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 마지막 번째가 음, 성공이어야 될 거고 그럼 이 전에는 그냥 Y계의 네. 실패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이 순서적으로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네. 실패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성공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같이 그런 이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1-p가 y번 나오다가 p가 한 번 나오는. 그리고 y의 범위는 이것도 어쨌든 그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일종의 볼 수가 있겠고 이 y의 우리가 서포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가능한 값을 이런 걸 우리 서포트라고 하는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서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y 서포트는 이렇게 뭐 노테이션을 많이 써요. 서포트는 R에 의존을 하지 않잖아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떠올려 봤을 때. 그러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일 때의 서포트 동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0, 1, 2, 따다다 이렇게 간다. 이전과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는 이거 아니면 저거였잖아요. 근데 멀티노미널 같은 경우 이제 종류가 여러 개로 늘어난 거죠. K개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각각의 그 뽑힐 확률이 어, 서로 이제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이제 거대한 언이 있는데 여기에 뭐 뭐라고 할까요? 빨간색 공이 뭐 3개, 파란색 공이 5개. 이렇게 한 다음에 복원 추출을 해버리면은 왜냐하면 복원 추출을 하지 않으면 인디펜던트가 안 나오니까 복원 추출을 해버리면은 그냥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죠. 만약에 기준이 레드라면 P가 8분의 5가 돼버리는 8분의 3이 돼버리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초록색으로 뭐 2개를 넣어줬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뽑았는데 걔가 레드일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죠. 아니 10분의 3이 되겠죠.
그럼 P1이라고 할까요? 이게 0.3이 되는 거고 P2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가 돼요? 0.5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총 공의 개수가 어 10이죠. 총 공의 개수가 10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P3는 안 봐도 되죠, 사실은. 몰라도 되죠. 왜냐면은 공의 종류가 세 종류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나머지 이 확률들을 싹 더한 거를 1에서 빼주면은 이 P3가 돼야 되니까 0.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문제에도 보면은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적을 때 이게 어, 우리가 이항분포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K계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K 종류에 대해서 어 사실은 요 X1부터 XK-1까지의 랜덤 베리어블만 갖고 따진다라는 거죠. 왜? 걔네만 알아도 마지막 K번째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게 주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 X1부터 XK까지를 다 더하면 N이 나와야겠죠?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X1은 첫 번째 종류가 뽑힌 개수. 그다음에 뭐 XK는 K번째가 뽑힌 개수. 여기서는 총 종류가 K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더하면은 총 공의 개수가 되니까 N. 그다음 이제 P는 이제 확률이니까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네. 이건 이제 뭐 나중에 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것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X2부터 XK-1번까지의 공이 뽑힌 개수를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멀티노미얼도 자, 여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멀티노미얼은 결국 바이노미얼을 키운 거거든요.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멀티노미얼이. 그런데 그런데 자, K 종류가 있어요. 총 K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X1, X2, 블라블라블라, XK-1, XK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우리가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해보면 픽스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각각이 뽑힐 확률과 총 몇 개를 뽑느냐가 픽스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멀티노미얼도 확률과 총 몇 개를 뽑느냐는 픽스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네들을 안다라는 거는 그 말은 얘랑 얘가 몇 개 합쳐서 합이 몇인지가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를 어 n 개를 뽑는데 총 n 총 n을 뽑는데 2부터 k-1까지 xi가 m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x1과 xk를 더한 게 n-m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p 어떤 거를 뽑았는데 그게 어 파이 1일 확률이 p1이잖아요. 그쵸? 타입 K일 확률은 PK이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당연히 값을 알죠. 왜냐하면은 바이노미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확률 값은 주어지는 파라미터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 가운데에 이 2부터 K-1을 안다는 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X1이냐 아니면 XK냐 이 둘 중 하나로 좁혀진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X1이 뽑힐 확률이 P1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되니까 P1 플러스 PK분의 P1이 되겠죠. 음. 그럼 얘는
pk 나누기 p1 플러스 pk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둘이 합쳐서 1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2부터 k-1을 알고 있을 때, 주어졌을 때 x1의 분포는 이항 분포가 된다는 거죠. 이항 분포.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로 줄었으니까. 멀티노미얼은 바이노미얼의 확장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m이 아니라 문제 제가 잘못 적었네요. 얘네 둘을 합쳐서 m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럼 m-m이 되겠죠. 그러니까 m-m으로 알려져 있을 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 바이노미얼 관련된 애들이 끝난다.